1월 첫 주, 라스베이거스가 달아오른 그 짧은 시간 동안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 3,000명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합니다. HBM4의 물량, 엔비디아가 독식하게 될 겁니다. 이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이 말이 던지는 파장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발언 뒤에 숨은 진짜 속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경쟁사인 AMD의 리사수 CEO도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심차게 4세대 AI 칩인 MI350X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엔 무려 288GB의 HBM4가 탑재되는데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용량이냐면요. 기존 제품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HBM4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전 지구상에 딱 2곳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객석에 있던 TSMC 부사장의 안색이 창백해진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HBM이 정확히 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1차선 도로라면 HBM은 데이터를 수만 대씩 싣고 달리는 수십 층짜리 초고속 전용 고속도로, 아니 거대한 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 터널이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AI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판을 흔드는 또 다른 속보가 터졌습니다. 퀄컴과 메타가 돌연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TSMC만 바라보던 TSMC 해바라기 기업들이었거든요. 대체 왜 갑자기 삼성으로 뱃머리를 돌린 걸까요? 그 내막을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AMD의 행보입니다. AMD는 TSMC와의 혈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TSMC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삼성전자의 이 나노 공정을 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적인 항복 문서라고까지 부릅니다. 이후 퀄컴 CEO 역시 삼성과 이 나노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식화했죠.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TSMC와의 관계는 끝입니까? 돌아온 건 공급망 다변화 차원이라는 지극히 외교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눈치챘죠. 퀄컴이 TSMC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도대체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삼성으로 몰려들고 콧대 높던 TSMC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걸까요? 심지어 TSMC 공장 셧다운 위기설까지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든 미스터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성적표부터 까보겠습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단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이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에 17조 5,700억 원이었는데 이걸 무려 7년 29분기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증권가 예상치였던 18조 5천억 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예상을 뒤엎고 20조 원을 찍으며 1조 5천억 원이나 더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걸 두고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 쉽게 말해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남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그동안 삼성에게 이 파운드리는 분기마다 수천억 원씩 까먹는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런데 이번 4분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업 적자가 4,400억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직전 분기만 해도 적자가 1조 원이 넘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그 규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증권가에서 드라마틱한 축소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수주 계약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이 굵직한 계약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7월 테슬라와 맺은 24조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테슬라의 심장인 자율주행 칩 AI6를 삼성이 찍어내기로 한 거죠. 24조 원이면 강남의 50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800채나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다음 타자는 AMD였습니다. AMD가 차세대 이 나노 공정칩을 삼성에게 맡기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TSMC만 믿고 가던 AMD가 말이죠. 왜 갑자기 노선을 바꿨을까요?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TSMC가 더 이상 물량을 받아낼 수 없는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TSMC의 이 나노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큰손인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문한 물량만으로도 1년치 예약이 꽉 찼거든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AMD 입장에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요. TSMC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삼성을 택한 걸까요? 천만에요.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아니 일부 영역에선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GAA 기술이 그 증거입니다.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인데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 반도체가 전류가 평면으로만 흐르는 2차원이라면 GAA는 전류가 입체적으로 사방을 감싸며 흐르는 3차원 구조입니다. 전기는 덜 먹는데 성능은 월등히 좋아지는 거죠. 삼성이 이 차세대 기술을 TSMC보다 먼저 상용화해버린 겁니다. 테슬라가 24조 원이라는 거금을 베팅한 것도 바로 이 기술력을 봤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삼성의 이 나노 공정은 까다로운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고 수율도 잡았습니다. 수율이란 게 뭐냐면요. 빵집에서 빵 100개를 구웠는데 타지 않고 멀쩡한 게 90개 나왔다? 그럼 수율 90%입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100개 찍어서 90개가 정상 작동하면 수율 90%인 거죠. 삼성의 이 나노 수율이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될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AMD가 이걸 직접 검증했고 확신을 가진 순간 결단을 내린 거죠. 삼성으로 가자. 지난 1월 10일 AMD가 TSMC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삼성의 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터진 배경입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AMD가 배신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퀄컴도 심상치 않습니다.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CES 현장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나노 공정 위탁 생산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요. 이 말인즉슨 퀄컴의 차세대 두뇌 칩을 삼성이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퀄컴은 지난 2021년 삼성과 뼈아픈 이별을 했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만든 칩에서 발열 논란이 터지면서 TSMC로 환승해버렸죠.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옛 연인을 찾아온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감이 오시나요? 삼성의 기술력을 다시금 인정했다는 확실한 신호니까요.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커버그의 메타가 삼성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체 AI 칩 개발에 사활을 건 메타가 파트너를 고심하던 중 삼성전자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이 결국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글의 핵심 AI 칩인 TPU를 설계하는 바로 그 브로드컴 말입니다. TPU가 뭐냐고요? 구글이 자랑하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구글의 비밀병기죠. 그런데 브로드컴이 이 핵심 칩의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십니까? 테슬라, AMD, 퀄컴,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내로라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부 삼성전자 앞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트리거는 TSMC의 심각한 병목 현상입니다. 대만의 TSMC는 지금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라인이 터져나갑니다. 추가 주문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배짱이 생긴 TSMC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가격 인상입니다.
TSMC의 이 나노 웨이퍼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당 무려 3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300만 원입니다. 얇은 원판 한 장에 4,300만 원이라니 믿기십니까?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가격인지 비유해드리죠. 서울 강남에서 렌트카 한 달 빌리는데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웨이퍼 한 장이면 차 열네 대를 빌리고도 남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장당 2만 달러 수준입니다. 한화로 약 2,900만 원이죠. TSMC보다 무려 1,40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거의 3분의 2 가격인 셈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선 계산기 두들길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력은 대등한데 비용은 확 줄어드니까요. 당연히 삼성행을 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망의 안전판 확보입니다. TSMC의 본거지는 대만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죠. 중국의 침공 위협이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TSMC 옆구리를 찌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 지어라라고 압박해서 지금 애리조나에 짓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최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법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 직결 기술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공장이 완공돼도 최신 공정은 바로 못 돌립니다. 본토보다 1, 2년 뒤처진 기술만 쓸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시간차 규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들 입장에선 속이 터질 노릇이죠. 중국 리스크 불안하고 기술 이전은 늦고 가격은 천정부지니까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대안 없는 대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금만 170억 달러, 우리 돈 2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공장은 올해 안에 굉음을 울리며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선 이 나노 최신 공정이 즉시 가동된다는 점입니다. 대만 정부 같은 규제의 족쇄가 삼성엔 없으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찾던 완벽한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삼성만의 무기,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턴키가 뭐냐? 열쇠만 꽂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집처럼 모든 걸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반도체판에서도 똑같습니다. 칩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포장 작업인 패키징까지 한 큐에 끝내주는 걸 턴키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로직 칩도 굽고 패키징도 하는데 심지어 HBM까지 직접 생산합니다. 괴물 같은 포트폴리오죠. 고객은 삼성에 맡기기만 하면 골치 아프게 여러 회사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왜 삼성 SK와 환상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극찬했겠습니까? 삼성이 GPU도 찍어주고 거기에 들어갈 HBM도 넣어주고 깔끔하게 패키징까지 해서 주니까 세상 편한 겁니다.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죠. 자, 여기서 핵심인 HB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반도체 전쟁의 본질은 결국 HBM 쟁탈전이니까요. 젠슨, 황희 CES에서 던진 폭탄 발언 기억하십니까? HBM4의 물량은 엔비디아가 싹쓸이 하겠다. 이 말이 가진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HBM4는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현존하는 HBM3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11GB를 돌파합니다. 2배나 빨라진 괴물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녀석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딱 두 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마이크론조차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독점을 선언한 겁니다. 그 속뜻이 뭐냐 하면요. 삼성과 SK가 만드는 HBM4는 우리 엔비디아가 전량 매수한다. 다른 놈들은 쓸 생각도 하지 마라. 사실상 경쟁사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입니다. AMD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MI325X 칩에도 HBM4가 무려 288GB나 들어갑니다. 기존보다 용량이 3배나 뜁니다. AMD 역시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글도 참전했습니다. 구글의 8세대 TPU에도 HBM4가 탑재되거든요. 이걸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으니 브로드컴도 삼성 바짓가랑이를 잡고
HBM4 좀 달라고 줄을 선 겁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칩 트레이니엄의 필수니까요. 결국 아마존도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거대한 흐름이 보이십니까? 전 세계 테크 거인들이 HBM4라는 보물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데 보물 창고 열쇠를 쥔 건 삼성과 SK 딱 2명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삼성이 제발 칩 좀 사주세요 라고 읍소했다면 이젠 엔비디아가 제발 물량 좀 배정해 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형국입니다. 완벽한 슈퍼을의 탄생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고위 임원들이 수원, 삼성 본사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HBM 물량 좀 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1월 7일 CES 현장에서도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삼성 부스를 찾아와 은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겠습니까? 뻔하죠. HBM4 공급 계약 도장을 찍자고 매달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됐을까요? 그 배경엔 뼈를 깎는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5세대 공정을 과감히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6세대 10나노급으로 직행했죠. 이건 도박에 가까운 리스크였습니다. 남들이 걷는 계단을 뛰어넘어 날아오른 격이니까요. 보통은 안전하게 한 단계씩 밟아갑니다. 4세대하고 5세대 거치고 그 다음에 6세대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5세대를 패스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속도전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6세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속도면 속도, 전력 효율이면 효율, 모든 지표가 업계 최고였습니다. 초당 11GB의 벽을 넘었고 고질적인 발열 문제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당초 요구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삼성에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다가 품질 보고 놀라서 아니야, 있는 대로 다 주시오 라고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대 TPU 테스트에서 삼성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글 주문서도 삼성으로 날아올 겁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예 판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대폭 늘립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무려 50% 증산입니다. 현재 월 17만 장 수준인 생산 능력을 25만 장까지 끌어올립니다. 8만 장을 더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확실히 노를 젓겠다는 거죠. 자금 규모부터 볼까요? 무려 2조 8천억 원입니다. 산업은행에서 땡겨왔는데 금리가 예술입니다. 3%대. 완전 초저금리죠. 삼성 곳간에 현금 넘치는데 왜 빌렸냐고요? 계산기 두드려 본 거죠. 3% 이자 내고 공장 돌려서 버는 돈이 훨씬 크니까요. 이게 진짜 고단수 경영입니다. 이 실탄, 전부 평택 P4, P5 라인에 쏟아붓습니다. HBM4 설비 깔고 연말에 완공하면 바로 삼성이 글로벌 HBM 왕좌를 탈환하는 겁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대장 노릇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 판도 뒤집힙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당하고만 있진 않죠. 거기도 생산 능력 미친 듯이 늘리고 있거든요. CES에서 이미 HBM4 실물 깠습니다. 사실상 삼성과 SK 두 회사가 시장을 씹어먹는 구조죠. 자,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됐으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합니다. 2024년 4분기 성적표가 증거죠. 디램값 뛰는 속도가 공포 수준입니다. PC용 DDR4 8기가 고정가가 9.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말에 고작 1.35달러였던 게 1년 만에 7배나 뛴 겁니다. 수익률 700%, 감이 오십니까? 1,000원짜리 컵라면이 눈 떠보니 7,000원이 된 꼴입니다. 미친 인플레이션이죠. 100만 원 하던 갤럭시가 700만 원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판이 딱 그 짝입니다. 무서운 건 HBM은 더하다는 거죠. HBM은 귀하신 몸이라 몸값이 차원이 다릅니다. HBM3 칩 하나에 1,000달러, 한국 돈으로 140만 원이 넘습니다. 신형인 HBM4는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개당 1,500에서 2,000달러까지 본다는 얘기가 돌죠. 칩 하나에 20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엔비디아 차기작 베라루빈에는 이 비싼 게 최소 6개에서 8개, 많게는 12개나 박힙니다. 계산기 때려볼까요? 280만 원 곱하기 12개, 메모리 값만 3,360만 원입니다. GPU 한 장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만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럼 GPU 완제품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찍을 겁니다. 이걸 누가 사냐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들이죠.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눈이 돌아갔거든요. 얘네는 쇼핑 스케일이 다릅니다. 만개 단위로 쓸어 담죠. 7천만 원짜리 만개면 7조 원이 아니라 7천억 원입니다. 단위가 조 단위로 노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싹쓸이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거든요. 마이크론이요? 아직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중국 애들은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따라오지도 못해요. 오직 한국 두 회사 동무대입니다. 증권가에서 삼성 올해 영업이익 얼마로 찍었는지 아세요? 노무라 증권 리포트 보니까 133조 원을 불렀더군요. 작년 영업이익이 50조 원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단숨에 3배가 뛴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는 다를까요? 여기도 분위기 똑같습니다. SK도 영업이익 30조 원 돌파가 유력합니다. 두 회사 합치면 163조 원입니다. 한국 반도체 형제가 1년에 이만큼 벌어들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거든요. 기업 두 곳이 나라 살림의 6분의 1을 버는 겁니다. 민간 기업 둘이서 국방비보다 더 버는 셈이죠. 근데 진짜 호재는 따로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삼성 파운드리가 드디어 흑자 전환합니다. 그동안은 분기마다 수천억 원씩 까먹는 돈, 먹는 하마였잖아요. 그랬던 녀석이 올해부터 돈을 벌어옵니다. 증권가 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문이 미어 터지거든요. 테슬라 24조 원 잭팟부터 시작해서 AMD, 퀄컴, 메타, 브로드컴까지 줄을 섰습니다. 화성 S3 라인 가동률 치솟는 거 보이시죠? 퀄컴 물량만 터져도 가동률 10%가 바로 뜁니다. 공장 가동률이 오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돈방석에 앉는다는 소리죠. 장치 산업은 가동률이 깡패입니다. 놀리면 적자고 풀가동하면 그게 다 순이익으로 꽂히거든요. 지금 삼성 라인들이 풀가동 모드로 전환 중입니다. 작년에 파운드리 적자만 7조 원이었는데 올해 손익분기점 뚫고 바로 날아오를 기세입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수익 구간 진입이죠. 파운드리까지 터지면 삼성전자는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로 쓸어 담고 파운드리로 벌고 시스템 LSI까지 거두는 환상의 삼각편 되죠. 그럼 TSMC는 나락갔냐? 공장 셧다운설까지 돌던데 솔직히 그건 좀 오바고요. 망할 회사는 아니죠. 핵심은 절대무적 같았던 독점 체제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점유율 60%, 철옹성이 흔들리는 거죠. 집토끼들이 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AMD, 퀄컴이 짐 싸고 메타도 삼성간을 보고 있어요. 물론 애플이랑 엔비디아는 아직 TSMC 바짓가랑이 잡고 있지만요. 나머지 거물급 고객들이 하나둘 삼성으로 환승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TSMC 입장에선 등골 서늘한 상황이죠. 2나노 공정이 돈 먹는 괴물이거든요. 라인 하나 까는데 수십조 원 깨집니다. 공장 쉴 새 없이 돌려야 본전 뽑는데 물량 빠지면 답 없죠. 투자금 회수는 늦어지고 수익성은 꼬꾸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배짱 장사도 심했죠. 웨이퍼 한 장에 3만 달러, 4,300만 원을 불렀으니까요. 삼성보다 1.5배나 비싼데 누가 좋아합니까? 고객사들도 이건 선 넘었지 하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미국 형님들 압박도 장난 아닙니다. 미국에 공장 지어라, 기술 깔아 쪼아대는데 대만 정부는 핵심 기술 유출 절대 안 돼 하면서 막아서죠. TSMC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습니다. 우리 정부는 삼성이 미국 가는 거 오히려 밀어주거든요. 덕분에 텍사스 공장의 최신 2나노 공정 바로 꽂아 넣을 수 있죠. 유연성에서 앞서는 겁니다. 결국 파운드리판이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TSMC, 나 혼자 산다. 시즌은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과 양강체제죠. 물론 덩치는 아직 TSMC가 1등 맞습니다. 하지만 뒷덜미가 서늘할 정도로 격차가 줄고 있어요. CES에서 확인했잖아요. 삼성의 필살기,
턴키 솔루션이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 포장까지 한 큐에 끝내주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이게 삼성만 가능한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 주가가 더 뛰고 있죠. 온디바이스 AI가 뭐냐? 클라우드 거칠 필요 없이 내 폰, 내 차에서 AI가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려면 무조건 작고 가볍고 성능 빵빵한 메모리가 필수죠. 여기에 삼성의 야심작 LPCAM2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초소형 고성능 메모리 모듈이죠. 옛날 메모리는 덩치가 커서 노트북이나 서버에나 꽂았지. 스마트폰엔 엄두도 못 냈거든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바로 소캠2입니다. 크기는 절반 이하로 확 줄였는데 성능은 2배나 강력해졌죠. 전력 효율까지 70%나 끌어올린 괴물입니다. 엔비디아가 이걸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차세대 CPU 베라의 심장으로 낙점했죠. 젠슨 황이 CES 무대에서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소캠2와 함께 간다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쓰는 PC, 노트북, 자동차까지 이 칩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HBM이 서버의 뇌라면 소캠2는 온갖 기기들의 핏줄이 될 거라고요. 수십조 원짜리 노다지 시장이 열리는데 삼성이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겁니다. 국제 표준까지 따냈으니 후발주자들은 따라오기도 벅찹니다. HBM 전쟁에서 SK 하이닉스에게 한 방 먹었던 서름을 이번엔 제대로 갚아주는 모양새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은 겁니다. 이제 삼성의 2026년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서버 시장은 HBM4로 장악하고 디바이스는 소캠2로 휩쓸고 제조는 2나노 파운드리로 독식하겠다는 삼박자 전략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빗장을 살짝 열어줬거든요.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200이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H200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삼성과 SK가 만드는 HBM3입니다. 중국 시장 스케일이야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 아닙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륙의 공룡들이 칩을 수만 개씩 쓸어 담을 태세입니다. HBM3 주문이 폭주하는 건 불보듯 뻔하죠. 한국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겁니다. 젠슨 황도 인정했죠. 중국 쪽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이제 라이선스 도장만 찍으면 물량이 쏟아져 들어갈 겁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삼성과 SK의 HBM3 재고가 순식간에 동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두 기업 모두 최신형인 HBM4 생산에 올인하고 있는데 구형인 3도 여전히 잘 팔리는 상황이 된 거죠. 구형은 중국에 넘기면 그만입니다. 한물 같다지만 성능은 여전히 현역이고 중국 입장에선 감지덕지니까요. 중국에선 구형으로 돈 벌고 미국에선 신형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양쪽 주머니를 다 채우는 아주 알뜰한 롱테일 전략이 완성되는 거죠. 철진한 제품이 효자가 되는 마법입니다. 게다가 젠슨 황이 던진 화두가 또 있죠. 바로 에이전틱 시스템의 도래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AI가 굴려야 할 뇌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냐? 향후 5년 안에 100배 이상 커진답니다. 100배요. 지금 GPU 한 대 돌릴 걸 앞으론 100대를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메모리도 100배 더 필요해지겠죠. 삼성과 SK가 지금 부랴부랴 생산 라인을 50%나 늘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2, 3년 뒤에 닥칠 수요 폭발, 그 쓰나미를 미리 대비하는 거죠. 땅 파고 공장 짓고 사람 뽑느라 지금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80%를 우리 기업 둘이서 나눠 먹는 독과점 체제가 굳어집니다. 마이크론은 20% 주워 먹는 게 고작일 테고요.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얘긴데요. 글로벌 AI 산업의 심장박동을 한국 기업 두 곳이 쥐락펴락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아무리 잘 깎고 구글이 천재적인 AI를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삼성이랑 SK가 메모리를 안 내주면 그냥 고철 덩어리니까요.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현실을 보세요. 엔비디아 임원들이 수원으로 달려오고 퀄컴 회장이 CES에서 삼성 부스를 기웃거리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메타는 줄을 댔고 AMD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브로드컴도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이죠. 옛날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눈치 보며 물건 좀 사달라고 빌었잖아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제발 물량 좀 배정해달라며 그들이 사정하는 판국입니다. 오죽하면 엔비디아 임원들이 수원 모텔방을 전전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겠습니까? 과장이 좀 섞였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상징적인 얘기죠. 미국 출장 가서 굽신거렸던 우리 임원들의 서름이 이제는 한국으로 날아온 미국 임원들의 땀방울로 바뀐 겁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CES 현장 분위기도 딱 그랬습니다. 삼성 부스 앞은 인산이네였고 비밀 전시관엔 VIP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니까요.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칩 좀 달라는 거죠. 삼성은 아주 느긋하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파는 놈이 왕인 세상, 완벽한 셀러 마켓이 도래한 겁니다. 반도체 바닥에서 이런 호시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때나 옵니다. 지금이 딱 그때고요. 제대로 된 HBM 만드는 곳이 전 세계에 딱 2군데뿐인데 어쩌겠습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은 씨가 말랐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삼성은 이 기세를 몰아 무려 2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을 HBM 설비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덩치를 50%나 키워서 1등 자리를 다시 뺏어오겠다는 심산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죠. 맞불 작전으로 투자를 늘렸습니다. 둘이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덩달아 기술도 크고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선 아주 흐뭇한 싸움이죠. 파운드리 쪽도 공격적입니다. 화성, 평택은 물론이고 미국 텍사스까지 최첨단 이나노 공정을 돌리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절대 강자 TSMC의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대만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고객들이 하나둘 이탈할 조짐을 보이니까요. 가격은 비싼 데다 대만 해협의 전쟁 리스크까지 겹쳤거든요. 그 틈을 타 삼성이 맹추격하니 TSMC 혼자 독주하던 시절도 저물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쯤이면 판이 양강 구도로 재편될 거라 봅니다. TSMC와 삼성, 투톱 체제로요. TSMC 점유율이 50%대로 내려앉고 그만큼을 삼성이 가져와 25%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체 파이가 150조 원인데 그중 15조 원이 삼성 주머니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삼성으로선 그야말로 노다지가 터지는 겁니다. 적자였던 파운드리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메모리에서 번 돈을 다시 여기에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번 CES가 증명한 건 명확합니다. 삼성의 턴키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BM, 기술력 증명했죠. 소캠2로 새 판 짰죠. 파운드리 고객까지 확보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다가올 2026년은 삼성의 동무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영업이익 133조 원,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호황에 파운드리 흑자까지 겹치는 반도체 제국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TSMC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가격을 후려칠지 아니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TSMC 혼자 독식하던 그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삼성과의 진검승부, 양강체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아주 나이스한 소식이죠. 삼성전자와 SK, 이 두 공룡이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을 그야말로 평정했습니다. 반도체 주권은 확실히 챙겼고 이제 다른 열강들이 한국 눈치만 살살 봐야 하는 통쾌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손을 잡아야 하고 중국이 AI를 개발하려 해도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럽이 반도체 독립을 외쳐본들 결국 한국 기술력이 없으면 공연불에 불과하죠. 대한민국의 전략적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판세가 얼마나 거대한 지각 변동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반도체 세계 지도가 실시간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CES 2026은 그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드디어 삼성에 숨겨둔 필살기가 공개됐습니다. 턴키 솔루션부터 HBM4, 소캠2, 그리고 이노파운드리까지 이 네 가지 강력한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전방위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굵직한 계약들이 줄줄이 성사되고 숫자로 된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PSMC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까요. 물론 다소 부풀려진 얘기겠지만 그만큼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방증입니다. TSMC가 느끼는 공포가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삼성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격차는 순식간에 지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년에서 3년, 이 골든타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 기간만 잘 버텨낸다면 삼성이 TSMC를 완전히 제치고 왕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끊임없는 기술 개발, 그리고 타협 없는 품질 유지. 삼성은 지금 그 전공법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요? 맑음 그 자체입니다. 메모리 분야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넘사벽 1등 아닙니까? 파운드리 역시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과였습니다.